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는 폐철도를 활용한 철길 숲의 성공을 계기로 걷기 좋은 녹색도시 포항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도로시설물은 사람 중심, 보행자 위주가 아닌 곳이 많은데요. 아직도 차량 통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지 이규설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포항시 버스터미널 앞 버스 정류장, 포항에서 죽도시장과 함께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길 건너 그랜드 에비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버스 승강장에 툭 튀어나온 기둥이 통행을 방해합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를 빠져나온 뒤 길을 건너려면 횡단보도를 디귿자 형태로 지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횡단보도 대신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이 바로 오지요. 이 횡단보도 없는 쪽을 직진 해가 바로 이리 온다고요. 오는데 이래 건너 오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선 보행자와 진입하려는 택시가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도 마음 놓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포항 6거리 리프로스마트 앞 사거리. 용화관과 불종거리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지만 횡단보도는 3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불종거리 쪽으로 가려면 횡단보도 2개를 건너거나 동빈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무단 횡단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횡단보도 하나 있으면 시민들한테 좋죠. 그러고 우리도 시장 가고 어디 가고 하면은 절로 뺑 돌아가니 요래 바로 가면 좋고. 세천년대로와 관세청 앞 도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는 보행자 배려가 부족한 곳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포항시 우연동 포항고 입구 교차로. 이곳 역시 사거리지만 횡단보도는 3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작 아파트 단지 입구와 버스 정류장 앞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람 중심 보행자 위주로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여전히 포항은 차량 통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앙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차량 위주에서 지금 보행자 위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포항시 양덕동 LH 사거리에서 법원 방향 도로에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보면 보행자 위주의 도로 설계가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통 정책의 흐름은 차량은 후순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운전자이기 이전에 보행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오후 시간대와 저학년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17명이 사망하고 1,962명이 다쳤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오전에 비해 교통안전관리가 미흡한 오후 시간대가 사고가 많아 취약 시간대와 연령대를 대상으로 촘촘한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폐목재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대를 비롯한 장비 50여 대와 인력 24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때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지만 다행히 새벽 4시 반쯤 산불은 진화됐으며 공장 화재는 목재와 톱밥이 많아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돌보는 늘봄 학교가 확대 운영된 지 보름이 됐습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학교 현장에선 호응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시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직접 로봇을 조립하고 종이를 접어 책도 만들어 봅니다. 2주 전 시작한 늘봄 교실입니다. 이 학교 1학년 학생의 90%가 참여했습니다.
이제 학교 안팎에서 혼자서 방황하지 않고 여기 늘봄 교실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율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저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 초등학교 460여 곳 가운데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교는 180곳, 약 4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호응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 걱정을 덜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다 보니 마음 놓고 뭔가 안정적이게. 하지만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 현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력 문제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수업 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업무에서 배제했고 기간제 교사가 무조건 업무 담당하도록 안내를 했다라고 하지만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애들 돌보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다 결국엔 교사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교원단체는 학교의 역할인 교육 업무를 보육이 침해해선 안 된다며 돌봄 전용 인력과 공간을 마련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가 원래 교육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걸 침해하면서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주장했던 것처럼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오는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5분쯤 독도 남동쪽 72km 해상에서 90톤급 대게 통발어선을 타고 투망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선원이 파도에 휩쓸리면서 바다에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사고어선은 선원 12명을 태우고 울진 후포항에서 출항해 조업하던 중이었습니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사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구룡포 동쪽 120km 해상에서 전복돼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된 어선은 예인하던 중 예인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침몰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내일 새벽까지 동해 남부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돼 연안 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파출소 전광판과 지자체 재난안전 문자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주의를 알리고 항포구 선박안전 상태 점검과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구 경북 지역 5개 의대 정원은 289명 늘어난 640명이 됩니다. 특히 경북대 등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은 200명으로 증가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아졌는데요.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구 경북 지역 5개 의대 정원은 289명 증원된 640명입니다. 경북대는 현재 정원 11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난 200명, 영남대와 계명대는 각각 76명에서 44명씩 늘어난 120명으로 정원이 확대됩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현재 정원 40명의 2배인 80명, 경주에 있는 동국대는 현재 정원에서 71명 증원된 120명으로 늘어납니다. 의료 인프라가 우수한 서울에는 증원이 없었고 대신 경인 지역에 증원 인원의 18%인 361명, 비수도권 대학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배정됐습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상과 의료 사각지대 같은 취약한 지역 의료에 숨통이 트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경북대와 부산대, 정북대 등 7대 거점 국립대에는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정부는 교원과 시설 부족 등의 의료계의 우려에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속한 기간 내에 교원뿐만 아니라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정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잇따라 사직을 결의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 증원을 지금 굳이 강행을 한다는 게 너무 의도가 지금 그 선거 때문에 하는 걸로 보이니까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들은 배정받은 정원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에 입시 요강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까지 마치면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은 확정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농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별 장비를 따로따로 관리해야 하고 서로 호환이 잘 안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작물 재배에 필요한 온실 환경을 한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들판 가득 대형 온실이 들어섰습니다. 온실 안에는 작물 재배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된 컨트롤박스고 요거는 이제 난방 컨트롤박스인데 그 지금 온도 센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지금 15도인데 얘는 24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스마트 농장이지만 장비는 일일이 작동시켜야 하고 새로운 장비나 기능을 추가하려면 연동이 잘 안 돼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개별적인 장치에서 환경 제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힘들고 복합적으로 그 환경에서 커야 되는 작물 입장에서는 생육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이 업체마다 다른 장비와 재배 운영 기술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유선 방식의 데이터 통신을 유무선 방식으로 확장해 개별 지역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응용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앱스토어도 만들었습니다. 자동 호환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농가 경영비를 한 4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이 폐업을 하더라도 즉시 다른 서비스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84%는 핸드폰으로 온실과 작물을 원격으로 지켜보고 제어하는 정도의 1세대 기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플랫폼 개발로 농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지만 2세대, 3세대 스마트팜 기술로의 전환도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2025년까지 310억 원을 들여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관을 건립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는 전기차에서 사용하고 난 2차 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센터는 팩이나 모듈, 셀 등 2차 전지 단위별로 성능을 동시에 검사하는 공정을 개발해 하루에 전기차 150대의 성능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어제 발생한 월성원전 3호기 자동정지와 관련해 화재 진압 과정과 현장 영상을 공개하라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했습니다. 또 화재 원인 규명과 정지 상태인 원자로의 수리 가능 여부, 노후 원전의 부적합한 앵커볼트 사용과 교체 여부 등을 시민들에게 공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